그럼 저희가 정한 이제 두 번째 주제 중에서요. 첫 번째 주제가 뭔지 고석승 반장이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요즘 외출 전 일기예보 확인 필수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날이 추운지 더운지에만 눈이 갔다면 요즘은 미세먼지 수치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주변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 숨 좀 편하게 쉬고 싶다는 것 아닐까요? 자, 미세먼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각 후보들의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문제 정말 모든 사람이 한마디 하는 이슈가 됐죠.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25분간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만 저희가 사전에 정했는데요. 박원순 후보께서 첫 번째 발언을 해주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른 후보들께서 자유롭게 그 말씀을 좀 이어가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행에 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님 시작하시죠. 네. 우선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 서울시장으로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느 도시 하나 또는 어느 누가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없는 셈이죠. 중앙정부와 함께 그리고 다른 도시와 함께 또 심지어는 우리가 중국의 여러 도시들이나 국가들하고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11년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는 열심히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또 원전 하나 줄이기, 또 태양광 보급이라든지 에코마일리지 이런 게 대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베이징에도 상설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봤고 베이징, 산동성, 울란바토르 이런 도시들과 함께 13개 동북아 도시 대기질 협의체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함께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박영선 후보님께서 아까 모두 진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숨 막히는 도시에서 숨 쉬는 도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좋은 방안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람에 투자하는 도시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모든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의 6년간 서울의 풍광이 바뀐 것 가운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서울 시민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스크 시장님이 되셨다. 저는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은 인정하시죠? 미세먼지를 크게 보면요. 아주 심각한 날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점 더 전체로 보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제가 여기 통계가 말해주는 바죠. 통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이게 서울시에서 조사한 수치인데 2012년에는 23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017년에는 25 마이크로그램으로 초미세먼지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서울의 지하철역,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서울의 지하철역에 이 초미세먼지 농도는 87.8로 이 다른 지방 도시의 58.7에 비해서 현격하게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으로서 노력은 하셨지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님이 2014년 두 번째 서울시장 선거 때는 뭐라고 공약을 하셨냐면 4년간 초미세먼지를 20% 이상 줄이겠다. 그래서 이 24라는 수치를 20 마이크로그램으로 줄인다. 이런 공약까지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공약도 못 지키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러한 수치의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님으로서의 의지가 약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저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과하고 시작을 하셔서 참 좋은 태도다. 참 역시 박원순 시장님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더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우리 아마 서울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빠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한 정책으로서 그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그래서 150억의 국민 세금이 큰 실효성 없이 쓰여진 그 제도 정책도 결국 나중에 이제 처리하셨지만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나 하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느낄 땐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다가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비판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박원순 시장님답지 않은 정책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만큼은 이제 처리하셨으니까 그것은 조금 국민들에게 요거는 조금 실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또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역시 저한테 협곡을 많이 하시네요. 네. 사실 그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은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상저감 조치 하나로 됐던 시민들의 의견을 실행한 것이고요. 이게 사실 뭐 낭비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고요. 대중교통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갔습니다. 잘 아시지만 파리 이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며칠이 아니고 1년 내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저는 1년에 2010년 현재 OECD가 그 통계를 낸 바에 따르면 무려 17,000명이 조기 사망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졌고 그리고 또 이 무제라든지 또는 그 등급제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하게 된 굉장히 또 중요한 계기가 되긴 했죠. 저는 사회적인 이런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시장님께서 네. 이 150억 원이라는 서울의 그 예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150억 원을 가지면은요, 서울에 성목, 그러니까 다 자란 나무를 5만 주를 심을 수 있는 돈이고요. 또 왜 선진국 가면 스프링클러 시설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스프링클러 시설이 나무에 물 주는 효과도 있지만 미세먼지 잡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7만 5천 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7만 5천 개면은 약 375km.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걸 3번에 50억씩 해서 하늘로 그냥 날려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150억에 대한 서울 시민이 느끼는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좀 시장님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서울 시민의 그 세금을 너무 그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못합니까? 예컨대 저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사실 경기도도 함께 했으면 효과가 훨씬 높아졌을 텐데 그런 일은 안 하면서 이 조치에 대해서 비난만 했거든요. 저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 훨씬 더 큰 돈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어느 일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은 저는 물론 없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그런데 안전과 생명을 그렇게 중요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돈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저는 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정책이라도 펴봐야 되겠다 하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국민의 세금을 적재적소에 써서 효율성,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행정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이 문제제기 비용으로는 상당히 유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의 세금이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치하고는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절실한 정책들이 있으면 홍보용으로 150억, 200억 또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홍보비로 뭐 한 1, 2억 쓰는 건 몰라도 15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그렇게 사흘간 큰 실효성 없이 쓰신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변명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 정책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도 박원순 시장답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니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미세먼지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한꺼번에 누가 한 사람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 대공황 시절에 다시 한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이 사태가 정말 엄중하고 우리가 정말 해결할 방법이 충분치 않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용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저는 해결 잘할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우리가 얼마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저는 인정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가. 말씀이신데요. 박원순 시장님께는 이미 6년의 시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년 동안 이것을 개선시켰어야 하는데 여기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뒤늦게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서울시가 미세먼지 심각성을 일찍 깨닫고 10여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자구책을 펼쳐서 시내버스 차량을 CNG 친환경 버스로 교체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 맞죠? CNG 네. 버스로 교체된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교체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역대 정부 계속 같이 한 것이죠. 근데 이 CNG 버스는 이미 2011년에 99% 다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교체한 것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서 지난 6년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시민의 생명이 중요하고 또 시민의 건강이 중요하면 의지를 갖고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이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미세먼지를 잡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북경은 미세먼지 수치가 떨어졌고 서울보다 어떤 날은 오히려 더 맑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박영선 의원이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기후환경본부라는 큰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미세먼지 20% 줄이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왔고요. 이게 그렇게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저희들 잘못이 있고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저는 처방이 제대로 나오려면 진단이 또 제대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진단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서울시만 잘하면 뭐합니까? 이 경유차 저희들이 제한하고 단속하고 이런 거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안 하면 또 같은 다른 시도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방금 북경 말씀하셨지만 아니 북경이 예컨대 했던 방식이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지 공해 이 업소들을 외곽에 사실 몰아낸 것이거든요. 그게 주로 중국 동부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서울의 대기질이 나쁠 때는 다른 도시도 나쁩니다. 백령도가 더 나쁠 때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지리산 밑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호흡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가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저는 뭐 저기 잠깐만요. 제가 이제 사회자가 한 번만 좀 이제 개입을 하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 토론이니까 뭐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발언 순서와 또 이제 발언 횟수와 시간을 저희가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지금 그 우상호 후보님이 약간 좀 부족하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했으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그거 끝나시면은 이제 박원순 후보님이 이제 질문을 많이 계속 받으셨는데 혹시 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대상이 있으면은 질문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죠. 네, 그 기후 협약처럼요.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도 국제 협력도 필요하고요. 또 연차별 감축 계획들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난 6년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준비해 오지 못하셨다는 점은 저는 박영선 의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미래의 어떤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미세먼지 발생 요인별 대책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제일
외부 요인을 뺀 국내 요인을 보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겨울철 난방에 따른 미세먼지가 제일 많다. 두 번째는 운송용 화물 차량,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그 두 번째로 많다. 세 번째는 서울 시내에 굉장히 공사장이 많은데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규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승용차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발생 요인별 대책을 앞으로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교체해 나가는 노력, 이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학부모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볼 땐 학교 교실이나 어린이집이나 특히 취약계층이 있는 곳에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를 배치한다든가 또 미세먼지 방충망 같은 걸 설치해서 안으로 시설 안으로 미세먼지가 인입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그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까지는 지금의 미세먼지를 한 20% 감축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워낙 또 시장 경험을 많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6년간 왜 줄여오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소홀했던 점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발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왜 미세먼지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아마 통계 자료 나중에 정확히 팩트 체크도 나중에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특히 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 말하자면 비상 저감 조치를 해야 되는 날이 조금 과거보다는 많아졌다. 그것은 이제 기후적 여러 가지 환경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와서 그게 이제 거의 고정되는 상황. 이럴 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과학적 분석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겠고, 방금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보통 이제 저희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5% 정도가 중국의 영향이고 그 중에 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7%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의 저감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게 전기차를 저희들은 2022년까지 8만 대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 박영선 후보께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소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실제로 그 상용화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경유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그 24만 대의 노후차를 운행하고 있고 이 경유차가 5년 사이에 20만 대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자동차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지금 이게 20만 대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수소 전기차 문제는 제가 왜 이것을 대책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서울시가 공기 직접 정화 방식을 쓰지 않고는 서울시의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수소 전기차가 대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서울시 예산을 보면 2조 원 정도를 전기차에 투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전기차를 투입해서 지금의 그 어떤 서울의 공기질을 정화시키는 어떤 좋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비용을 들이면 수소전기차를 쓰면 이것은 수소전기차 10만 대가 다니게 되면 서울 시민들이 그 약 80%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하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수소전기차가 10만 대가 다니면 1시간 정도 숨 쉴 수 있는 전기를 정화하는 그러한 아주 그 특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미래 기술을 당겨오는 그런 서울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수소 충전소의 문제입니다. 근데 수소 충전소를 어디다 세우느냐? 저는 지금 CNG나 LNG 충전소를 그것을 좀 이렇게 반분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CNG 버스를 수소 전기 버스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돈 들어가는 만큼의 훨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미래 혁신 기술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 어두웠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그 부분에 어떤 그 혁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한번 하시고. 네. 근데 시장님도 기본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동차 업계와 또 전문가들을 만나 보니 수소 전기차가 당장 상용화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은 전기차가 세계적인 대세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선도하는 수전기차가 주도하게끔 관이 좀 지원할 필요는 있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 면에서 당장 상용하기 어렵냐 쉽냐의 문제는 오히려 미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써서 미세먼지 해결도 하고 또 새로운 산업의 육성도 도와주는 이런 두 가지 포석을 같이 쓴다면 저는 오히려 상용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전기차로 갔다가 수소전기차로 넘어가는 2단계의 전략보단 오히려 당장 필요한 것은 전기차로 바꾸더라도 수소전기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수소전기차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업성이나 이런 그 상용화의 가능성이 또 중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실제로 해보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해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해보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도 현실이에요. 저는 뭐 어쨌든 박영선 의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 하셨고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만 지금 대당 7, 8천만 원 나가고 또 이 뭡니까 저 충전소만 50억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공도 뭐 돈을 그렇게 무한정 아까 그렇게 낭비하시면 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니, 그런 측면 때문에 시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현실성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상호 후보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까지 충남북과 이 경기 지역의 30년 이상 노발전소를 전부 CNG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로 바꾸겠다 이런 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가 충남 지역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네. 제가 충남 지역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2020년까지 네. 네. 이런 얘기는 했죠. 네.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축소하고 이제 새로 늘리지 않겠다 이런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나 여러 다양한 화력 발전소 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관련 업계의 반발이 워낙 세서 추가로 짓지 않는 것은 확정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닫는 문제가 좀 난처해졌죠. 다만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그런 가스로 주로 활용하는 발전소로 전환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알기로는 이걸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노력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서울이 이제 에너지 소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사실 생산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에너지 자립도를 2.5% 지금 한 4%까지 올려놨거든요. 잘하셨어요. 이게 계속 이제 2020년까지는 한 20%까지 올리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이게 또 미세먼지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원전을 생산하는 지금 뭐 이 동남부 해안이라든지 이런 석탄 에너지로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 충남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시장님께서 한 햇볕 발전소 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마다 그 소규모 햇볕 발전소라고 써 있으면서 이렇게 쫙 그 아파트마다 달린 거 보면 어쨌든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는 어떤 새로운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은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사실 서울에서는 그것 미세먼지 대책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인데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에너지 정책으로서 햇볕 발전소는 잘하셨지만 그게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발표되는 것은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대책에 있어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저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서울시도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반드시 진행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라고 확신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이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 조금 아직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게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지금 15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까 50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기차를 이제 2조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앞으로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전기차는 이 전기를 어디선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상호 후보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화석 연료를 통해서 또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전기차의 단점이죠. 그런데 이제 수소 전기차를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수소 전기차는 자체적으로 또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축적이 되고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 10만 대가 다니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서울시장이 의지를 가지면 미래 기술을 앞당겨서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고 또 공기도 청정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이것은 시장의 의지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있습니다. 전기를 네. 서울시가 직접 생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의 도시, 서울시가 선언했던 태양의 도시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요. 이제 그걸로는 아니, 그 그게 전기차 완전- 부분을 아닙니다. 할 수가 아니, 없어요. 네, 일단은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네.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뉴스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 내에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사실 뭐 다뤄야 될 주제가 많으니까 뭐 다른 주제를 좀 다루셔야 되겠지만은 뭐 꼭 하셔야 되면은 나중에 주도권 토론 때 좀 이어가 주셨으면 하고요.